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예, 지난 7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이런 것이라고 있죠. 이게 우선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장기 금리였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그러는데요. 10년 국채 수익률을 0%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그 정도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그거를 최대한 1%까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을 좀 완화한 거죠. 긴축해서 좀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 이후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과거에는 0.5%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0.5% 넘으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0.6%를 약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좀 완화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통화정책을 완화하느냐? 소비자 물가가 2% 올해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노믹스라는 게 2012년에 나왔는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물가가 2%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일본이 그동안 돈을 정말 많이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가 올해 좀 올랐었어요. 올해 한때 3, 4%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통화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언제 통화정책을 완화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보니까 2024년, 2025년까지 물가 전망을 해놨는데요. 2% 안팎으로 지금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아직도 물가가 2%를 넘어섰다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당장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본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일본 은행 예금금리 0%, 대출금리도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주 가서 국채 사고 미국 가서 국채 사도 4% 안팎이거든요. 그만큼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해외 나가지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주로 채권을 사는 거, 이런 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금융의 큰 손이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들이 주로 보험회사는 채권을 투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주 국채, 미국 국채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런 해외 투자를 할 때 한 해지를 해야 돼요. 한 해지 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국채 수익이 일본보다 훨씬 높지만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수익률이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한 해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호주나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일본 국채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기적으로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이 한때 145엔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이나 호주 국채를 팔고 자기 나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아마 이거는 중기적으로 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원엔 환율이 장기적으로 1엔당 10원 정도 평균 이 정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00엔당 900원을 좀 밑돈 800엔대까지 접근했었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매달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최근 6월 통계 보니까 엔화 가치가 거의 30%나 저평가돼 있어요. 세계 주요 통화에서 가장 저평가된 통화가 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투자 자금들이 해외 나갔던 자금들, 아까 보험회사 자금 말씀드렸으면 이것이 일본적으로 다시 한류하면은 엔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100이 1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엔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에 그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뭐 많이 투자한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른 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100엔당 900엔 이거는 좀 넘어 수준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비해서 엔이 강세되지만은 원에 비해서는 엔이 크게 강세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엔화에다가 지나치게 많이 투자한 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가 디플레에 빠졌었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가계가 소비를 미루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요. 그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 안 사죠. 3개월 후에 갔습니다. 또 떨어진다면은 필수재가 아닌 한 소비를 더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고용 줄이면 가계 소득이 또 낮아지면서 물가가 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 경제가 1974년부터 디플레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 이제 서서히 그 디플레에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런 걸 반영해서 일본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5년, 10년 내다 보면은 저는 그 미국 주가보다는 일본 주식이 조금 더 나으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61%입니다.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엔 강세나 일본이 그 디플레에 탈피하면서 일본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비중 61%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3%의 일본 비중 지나치게 낮은데요. 그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올해 1.6% 성장하지만은 내년에는 0.6% 성장한다고 전망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올해나 내년이나 1.1% 안팎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만큼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지금 이런 경제 변수에서 가대평가됐는데요. 미국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경제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에 서서히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나눈 물가 수준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최근에 안만하게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엔화 가치가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투자 매력이 가장 커 보이는 그 글로벌 투자처라고 하면 일본으로 봐도 될까요? 아마 세계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내년에는 회복될 겁니다. 올해 그 IMF, OECD 성장률을 낮춘 나라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같은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 국가거든요. 올해 제조업 경기 나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세계적으로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도 그러지만은 제조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전체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